안녕하세요. 실버타로입니다. 제가요, 드디어 공개를 하네요. 진짜 몇 개월 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너무너무 힘들게 제작한 전자책이거든요. 이게 텀블벅을 통해서 9월 1일이었나? 8월 31일이었나? 이때쯤에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게 뭐냐면, 그 타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굉장히 트렌디한 타로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로 독학을 위한 책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타로는 굉장히 심한 레드오션이에요. 과포화 상태거든요. 대춘추국 시대예요. 지금은 당장 유튜브에 타로라고 쳐보세요. 수백 개, 수만 개의 영상들이 나오고요. 지금 당장 오픈 카톡방에 타로라고 쳐보세요. 스크롤을 내려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그 해답이 이 실버타로 레시피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 리딩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직설적이고 뭔가 좀 젊은 감각으로, 젊은 말투로 머리에 팍팍 쏙쏙 꽂히는 리딩들을 하죠. 뻔하디 뻔한 그런 정석적인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교과서 같은 리딩 하지 않습니다. 절대 AI도 따라하지 못하는 리딩이에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뭐 챗 GPT든 생성형 AI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내담자들이 다 뭐 AI로 뭐 타로를 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상담사에게 오는 상담 수도 굉장히 줄은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바로 표현력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신기가 없다, 나는 뭐 전혀 무슨 무당이 될 팔자도 아니고 신기가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표현력, 풍부한 표현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실버타로 레시피에는 굉장히 저만의 어떤 직설적인 재미있는 표현들로 한 그런 책들, 본문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타로의 사원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컨텐츠라고 해서 목차입니다.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 다 있고요. 78장을 일일이 다 제가 손수 작성을 했습니다. AI로 만든 그런 퀄리티 낮은 책들과는 다릅니다. 바보 카드도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보고, 마법사 카드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미리 보기입니다. 최초 공개예요. 여기 보이시죠? 키워드도 다 있어요. 보시면 시작, 말재주, 창조, 자신감, 뭐 매력적인, 잘생긴, 다재다능, 뭐 이런 뻔한 키워드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보이시죠? 부정적인 키워드는 사기꾼, 어장관리, 자만심, 자기애가 강한, 자존심이 센, 허세, 애정결핍,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한, 여사친, 남사친이 많은, 술자리를 좋아하는, 이렇게 뻔하지 않은 어떤 트렌디한 키워드도 있습니다. 저만의 톡톡 튀는 표현들이 또 밑에도 있어요. 여기는 설명들, 뭐 상징들이나 뭐 인물 리딩, 카드에 관련된 설명들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는 보이시죠? 인물 리딩입니다. 뭐야? 인물, 마법사 인물. 자, 이것도 뻔하지 않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센스가 있다. 인플루언서거나 SNS를 자주 하며 허세가 있는 사람이다. 술자리와 술을 좋아하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린다. 자신감이 있고 소위 말하는 말빨이 좋아서 타인에게 쉽게 호감을 산다. 소위 말해 선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성 친구가 많거나 이성 관계가 복잡할 가능성도 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와, 좀 다르다 싶지 않나요? 보통 책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선수라는 말들, 뭐 인플루언서거나 SNS를 자주 한다, 허세가 있다, 이런 말들 하지 않거든요. 이런 톡톡 튀는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도 허풍을 자주 떨며 거짓말을 잘할 수 있다. 외향형으로 모임에서 장이 된다. 리더의 역할을 한다. 외모는 보통 잘생기거나 예쁘다. 제 모든 임상 결과들, 제가 N년차 타로 리더거든요. 지금 굉장히 제 모든 임상 결과들을 다 바탕으로 한, 모든 걸 다 담아낸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투자할 만하죠. 연애운, 여기 보시면 얼빠다 이런 말도 있고, 은근 눈이 높고 확 첫눈에 꽂혀야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진지한 고백보다는 가볍게 플러팅하며 다가온다. 주변에 이성이 많기 때문에 어장관리를 하거나 나를 가벼운 잠자리 상대로 생각할 수 있다. 행동보다는 말을 더 잘하는 스타일이다. 상대의 하는 말들을 다 믿지 말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런 책 보셨나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재회운도 보이시죠? 재회운이 들어가 있으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닐 확률도 높다. 이렇게 무조건 다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제가 타로 책들을 봤거든요. 재회운의 파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재회운의 파트에 뭐가 있냐? 속마음도 있고, 상대의 뭐 성향도 있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회운이 높은지, 재회의 흐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좀 타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완전 강추드립니다. 이런 말들을 그냥 실전에서 팍팍 쓰시면 제 상담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실제 행동은 책임감 없는 모습.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며 동등한 관계보다는 갑과 을이 명확한 관계 추구. 자신의 인기를 즐기고자 하며 내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에 취해 있을 확률도 높다. 내가 자신에게 미련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톡톡 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타로 책들을 다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연애운이라면 진짜 한두 줄로 끝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자세하지가 못하고 뭔가 AI로 쓴 것 같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인간미가 넘치죠. 딱 봐도 트렌디하죠. 딱 봐도 젊은 감각이 있죠. 타로의 주 고객층은 2030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타겟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도 학업, 직장, 사업운까지도 다 있고, 뭐 연애 전문 타로 유튜버라고 해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업, 직장, 사업운도 있고, 금전운도 있고, 조언도 있고, 저자의 코멘트도 있고. 대박이죠. 제가 생각해도 좀 대박입니다. 이런 타로 책을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니. 와,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를 만나신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대의 행운이 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커뮤니티나 댓글로 나중에 다시 올릴게요. 아마 8월 31일쯤에 9월 1일쯤에 올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 우리 1번 분들 이 사람의 속마음 제가 모아 보겠습니다. 뭐지? 속마음.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잘못을 했나 싶긴 하거든요. 뭔가 죄책감이 보여지기도 하고 자기가 좀 잘못을 했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끝날 때 끝나신 분들이라면 되게 갑작스럽게 끝났나요? 그리고 되게 이 사람이 회피를 하듯이 끝났나 싶기도 하고 뭔가 좀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들?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들? 마음을 다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제가 느꼈을 때 뭔가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있다던가 제3의 문제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우선 이 사람의 속마음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제일 먼저 뜨는 게 미안함이에요. 죄책감, 미안하다 이런 기분들이 제일 먼저 뜨고 뭔가 되게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채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찝찝하다. 만약 끝나신 분들이라면 찝찝한 이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 약간은 좀 음흉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원래 사람 자체가 약간 좀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좋은 게 있어도 싫은 게 있어도 겉으로는 다 티를 안 내고 아닌 척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좀 이중인격인가? 살짝 조금 내로남불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좀 독특한 성격들이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느꼈을 때 항상 뭔가 그냥 그때그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숨겨뒀다가 며칠간 묵혀뒀다가 나중에 터트리거나 나중에 욱하면서 막 급발진을 하는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지금 속마음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바라보기는 해요.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외적으로도 굉장히 좀 섹시한 면이 있다? 혹은 여러분들이랑 어떤 속궁합적인 부분들, 스킨십적인 부분들 이런 게 되게 잘 맞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끌림이 되게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조금 불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같기도 하고 좀 뭐라 해야 되죠? 멋있는 사람, 본인보다 좀 그릇이 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좋기는 좋은데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 약간 여러분들을 조금 너무 센 사람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져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욱하는 면모가 있거나 살짝 조금 감정적인 면모를 이 사람한테 보였나 참다 못해서 보였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다시 한번 뭔가 만나고 싶다, 연결이 되고 싶다, 혹은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내가 과연 너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과연 온전하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느낌? 너가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이어서 위축이 돼.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이 사람 되게 현실적인 사람 같거든요?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약간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 같아요, 무엇보다. 자기의 일, 자기의 커리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 같기도 하고, 혹은 약간 두 분 사이에서의 어떤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게 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되게 매력적이고, 뭔가 좀 카리스마도 있고, 자기 확신이 있는 당당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뭔가 되게 끌리는 에너지가 있고,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쉽게 대체를 못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어떤 존경과 함께 호감도 섞여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최근에 다시 깨어난 느낌이에요. 예전에 있던 감정이 갑작스럽게 올라왔거나 지금 이 관계를 새롭게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운명인가? 다시 기회를 잡아야 되나? 이러면서 재평가의 시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뭐 프사를 바꾸셨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연결될 만한 어떤 접점이나 계기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혹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추억이나 이런 걸 좀 회상할 만한 계기가 있었나 봐요. 뭐 프로필 사진 아니면 이 사람의 사진첩 이런 게 있었나 보기도 하고, 진짜 현실적인 시작을 하고 싶어 해요. 감정만이 아니라 진짜로 손에 잡히는 기회, 안정적인 관계, 확실한 어떤 걸 만들어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거든요. 좀 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볼게요. 뭔가 제가 느꼈을 때 아직은 자기가 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도 되게 예민하고 좀 그런 구석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멘탈이 약간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한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다시 너랑 연결이 되려면 내가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떤 현실적인 기반들이 무조건 갖춰져야지만 너랑 다시 함께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약간 일에만 매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좀 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야, 되게 바쁜 사람 같기도 해요, 저는. 항상 연애가 1순위가 아닌 느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두 분이 공적인 사이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겹지인들이 껴있어서 약간 남의 시선을 좀 의식해야 되는 사이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남의 시선들을 좀 많이 의식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너랑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약간 이런 마음도 보여지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자꾸 눈치를 보는, 약간 간을 보는 간제비 같은 면모가 보여지거든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미지, 되게 좀 순수한 사람이라고 바라보거든요. 되게 순수하고 뭔가 나이대에 맞지 않게 되게 귀여운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4차원적이다. 내가 약간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좀 통통 튀거나 허당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너무 냉정하거나 너무 내가 하는 일들을 다 꼬치꼬치 캐묻는다던가, 아니면 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한다. 약간 내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일 거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주변에 되게 사람이 많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따르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뭔가 경쟁자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굳이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서 내가 굳이 네 인생에 끼어들어야 될까? 아, 그러면 괜히 네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네. 되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도 한번 볼게요. I will wait for a sign from you.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신호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연락해주기를, 기다려주기를,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먼저 좀 다가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보여지기도 해요. I feel you leaving me behind.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본인을 찾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이 본인을 좀 버렸다, 본인이 좀 버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보여지거든요. 뭐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차였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요.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해 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심플하게 나올 때는 굉장히 이 마음이 큰 거예요. Sometimes I stay awake thinking about you. 불면증이 올 정도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진짜 괴롭다. 우울증까지 와버렸나? 약간 공황장애가 있나? 아무튼 머릿속에서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We need to let each other go. 우리는 서로를 좀 놓아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미 너무 서로를 지치게 하는 관계였다던가, 아니면 뭐 구설수로 엮여있다던가, 아니면 진짜 여러 번 깨졌다 붙었다가 깨졌다 붙었다가 했던 분들이라던가, 아무튼 좀 질긴 인연이라고 보여지고 악연 같기도 하고. I look for you everywhere. 나는 너를 모든 곳에서 다 찾아보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너가 혹시라도 마주치지 않을까, 너랑 혹시라도 뭐 접점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요. I need to free myself from fear and doubts. I am a caged bird. 뭐야. 이 사람이 스스로 좀 걱정이랑 공포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본인을 좀 버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보여지고, 약간 회피형이긴 회피형인데 공포 회피형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좀 낮고 애정 결핍이 있나 봐요. I feel empty and hollow inside. I can't open up right now. 나는 지금 굉장히 공허해. 마음이 너무 외로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너한테 내 마음을 다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야. I know that you may not feel for me as I feel for you. 내가 너한테 느끼는 것처럼 너는 나한테 딱히 관심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이미 짐작하는 부분들도 보여져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뭐든지 잘 해낼 때 참 멋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되게 갓생을 산다. 뭔가 되게 여린 몸으로 힘들게 살아가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대견하고 기특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딜 가도 네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이 난대요. 되게 집착이 쩌는 사람인가 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을 하네요. 이렇게 항상 말은 하는데 말에 비해서 행동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대화가 필요해 라고 하는데 대화가 필요한데 뭔가 막상 이분께서는 입을 꾹 쳐닫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평범했던 내 일상의 한 줄기 빛이야.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의 막막했던 팍팍했던 인생에서 한 줄기의 빛이다, 어떤 선물 같은 존재였다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뭐 바라는 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볼게요. 러버스 카드가 떴어. 바라는 점. 제가 느꼈을 때 이분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진심이나 선택, 헌신을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더 헌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볍게 말고 서로 마음을 확실히 주고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썸이나 밀당 같은 이런 애매한 관계 말고 우리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주도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기 삶을 확실히 이끌고 리더십 있게 행동하는 것들, 어떤 더 갓생을 사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자기만큼 좀 더 열정이고 당당하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순수함이나 어떤 귀여운 애정 표현이라던가 애교 이런 것도 원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좀 칭얼거리듯 다정하게 표현도 해주고 가끔은 좀 장난스럽고 풋풋한 감정 표현을 해주는 거 이런 걸 좀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궁합적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이 궁합은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좋다고 할 순 없어요. 약간 인연이냐 악연이냐고 할 때 좀 악연에 가깝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좀 징그럽게 서로를 원하고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쉽게 이게 이어질 수가 없는, 근데 한 번 이어지면 굉장히 좀 질긴 그런 좀 가늘고 긴 인연 같거든요. 서로를 진짜 미치게 하고 답답하게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끊어지지는 않는 그런 인연으로 보여지고, 뭔가 끊어지려고 하면 또 이어지고 또 연락이 오고, 내가 관심 없거나 그러면 또 연락이 오고,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다시 다가가면 이 사람은 또 철벽을 치고 자꾸 이런 여지 주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하면서 서로를 진짜 안달나게 하는 그런 인연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좀 오래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이 궁합이. 꼬시는 방법.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밀당이 살짝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줘버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복욕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승부욕을 자극하는 식으로 내가 다 네 거는 아니다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자나 남자가 많은 척, 이성이 많은 척 해야 되고, 상대는 긴장감이랑 경쟁심이 있어야만 더 막 장작에 불타듯이 불타는 타입이거든요. 완전 쉽게 잡히면 금방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스킨십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분위기는 밝고 긍정적으로 티키타카를 하면서도 결국은 나랑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지? 이런 느낌을 심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농담이나 따뜻한 칭찬, 같이 웃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상황을 너무 무겁게 몰고 가지 말고 유연하게 조율을 해야 돼요. 톤 조절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장난스럽게, 가끔은 진지하게, 이렇게 이 사람이 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계속 변화를 주면서 이 사람은 지루하지 않다라는 걸 각인시켜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놈을 뭐하러 만나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진짜 쓰레기 같은 분은 만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연락운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락운과 흐름.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 흐름이 장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좋게 뜨거든요. 심지어 여기서는 이 결혼 카드, 대놓고 이 결혼식의 그림이 뜨죠. 완성의 카드거든요, 이게 월드 카드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차에서 4주차 이때쯤에는 두 분이서 다시 연결이 되거나 만나게 될 만한 어떤 접점이 생기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다만 뭔가 좀 이렇게 느껴져요. 연락이 오기는 올 수 있겠지만 살짝 좀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뭔가 제3자랑 걸쳐서 오는 연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주의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완전히 진심을 다해서 오는 연락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오는 연락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거나 바라는 게 있거나 그래서 오는 연락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그런 점은 좀 주의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두 분이서 좀 연결이 되거나 확실히 사귀는 사이로 되거나 이런 거는 4주차, 네, 4주차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이렇게 불면증의 카드가 뜨죠. 이렇게 미친듯이 고민하는 카드가 뜨죠. 잠도 못 자고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이 사람 때문에 괴롭다.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 사람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된다. 피폐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든 뭐든 간에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분과 헤어지거나 이분과 끝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 같기도 해요. 아마 이 사람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떤 돌덩이 같은, 쓰레기 같은 악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네, 똑같은 카드가 떠요. 그래서 너무 에너지 소모를 하지 말라. 나 자신한테 집중을 하고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라. 내가 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거나 바쁘게 살라 라는 카드가 뜨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의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에 활력이 되셨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럴이다 보니까 개인 상담 원하신다면 그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곧 이 텀블벅에서 제가 열심히 공들여서 쓴 전자책, 타로 전자책이거든요. 타로를 그래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전자책인데, 여기 보이시죠? 실버 타로 레시피. 디자인도 정말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타로의 4원소도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컨텐츠,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 78장을 모두 담았습니다. 보이시죠? 미리 보기. 바보 카드. 설명도 쫙 돼 있고, 인물 리딩도 쫙 돼 있고, 근데 인물 리딩도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좋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떤 전자책에서 이런 말들을 하나요? 저만의 어떤 톡톡 튀는 멘트들, 재치 있는 표현들, 이런 것도 타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자, 여기 보이시죠?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다. 관계의 속박에 얽매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며 회피형의 기질도 있다. MBTI로 치면 P의 성향. 되게 트렌디하죠? 즉흥적으로 움직인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마이웨이다. 쾌락을 추구한다. 가볍고 자유로운 에너지, 4차원적인 매력이 있다. 외모가 준수하고 패션에 관심 많고 옷을 잘 입는다. 프리랜서거나 예술을 잘한다. 연애운, 진지하게 연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연애보다는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유흥에 더 관심이 많고, 이거 보이시죠? 금사빠의 기질이 많고 이성을 볼 때 외모를 우선순위한다. 썸 또는 책임감 없는 애매한 관계가 이어진다. 육체적인 파트너 혹은 심심할 때 같이 노는 사람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다. 상대는 내가 순수하고 귀여운 사람이라고 바라본다. 아무튼 굉장히 촘촘하고 자세한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 전자책이거든요. 연애운, 재회운, 학업운, 직장운, 사업운, 금전운, 조언, 저자의 코멘트까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저자의 코멘트 보시면 웃겨요. 또 되게 재치가 있고 여러분들만의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가 꽃받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요. 욜로족이 많았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것도 곧 텀블벅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미리 앱을 다운로드 해두셔도 되고요. 제가 나오면 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도 리딩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2번 분들, 이 사람의 속마음 한번 뽑아볼게요. 제가 느꼈을 때 이 관계는 어쩌면 진짜 시작부터 갑과 을이 좀 정해져 있었던 관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누구 한 명이 확연하게 먼저 좋아했거나 그랬던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혹은 관계 초반 시작부터는 이분께서 확실히 더 적극적이었고 엄청나게 이상형이다, 예쁘다, 어쩌고저쩌고 온갖 사탕 발린 말들을 다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지금 상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갑자기 무책임하게 돌아섰거나 무책임하게 차가워진 느낌도 보여지거든요. 뭔가 마음을 줄랑말랑 약간 밀당하는 느낌도 보여지고, 여기서 노 컨택트라는 카드가 뜨네요. 그래서 진짜 차단을 당하셨거나 연락처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모든 연락 수단이 다 불가능하다, 연락할 수가 없다, 혹은 내가 이미 너무 매달려서,
혹은 연락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타로 보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진짜 뭐 이 관계는 제가 느꼈을 때 좀 기싸움이 있었던 관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꾸 서로 머리를 쓰려고 하고 누가 먼저 연락하나 보자, 누가 먼저 이기나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꼼수를 쓰던 관계, 서로 자존심 싸움이나 기싸움을 했던 관계라고, 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분께서는 뭔가 여러분들 자꾸 테스트하는 행동들, 여러분들의 애정을 확인받기 위한 행동들,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혹은 이게 제너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지치게 하던, 서로 진짜 미치게 하고 지치게 하던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여러 번 헤어졌다 붙었다 하신 분들, 근데 또 웃긴 게 약간 제가 느꼈을 땐 가족 관련된 카드들도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서로 진짜 결혼까지 생각을 하셨던 분들, 진지하게 서로가 첫사랑이었거나 서로가 뭐 끝사랑이었거나 아니면 진짜 뭐 지인들, 가족까지 다 소개시켜준 그런 상태였다. 그런 좀 진지한 뭐 약혼, 파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제가 느꼈을 때 이분이 여러분들을 되게 예쁘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고 나를 되게 위해서 헌신해주는, 나를 굉장히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더 윗등급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좀 능력치가 높은 사람,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좀 뭔가 이득을 볼 게 많겠다, 내가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좀 순수하고 귀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되게 여리기도 하고 상처를 좀 잘 받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좀 바쁜가 싶기도 해요. 본인의 일이나 학업, 가족이나 건강, 돈,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과부하라고 느껴지거든요. 뭔가 이 관계에 어떤 그냥 일시적인 기쁨이나 가벼움 같은 건 유지하고 싶지만 추가적인 부담감, 내가 책임질 만한 상황, 이런 걸 좀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해주고는 싶지만 지금 에너지가 좀 바닥나 있는 느낌? 그렇게도 보여지고 되게 좀 뭔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진짜 가족 같은 안정감을 주던 사람, 진짜 유일하게 뭐 오래 갔거나 유일하게 진짜 첫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단순한 뭐 연애 감정보다는 옆에 있으면 내 삶이 더 탄탄해진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진짜 많이 헌신을 해주셨나 봐요. 어떤 미래의 비전이나 현실적인 기반까지 함께 상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랑 오래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는 굉장히 강하게 끌리기도 하고 어떤 여러분들을 향해 넘치는 성욕, 욕구? 이런 게 되게 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빨리 움직이고 싶다. 내가 갑자기 너한테 빨리 정복을 하고 싶고 너한테 무슨 질투나 충동까지 느끼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관계를 내 의지대로 내가 확실하게 내가 갑이 되어서 가져가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 강한 끌림이랑 성욕 그리고 정복욕까지 느끼고 있거든요. 약간 뭘로 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좀 애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혹은 여러분들을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 주위에 경쟁자가 뭔가 한둘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잣대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너를 평생 영영 놓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빨리 다가가야겠다. 꼬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시에 여러분들을 되게 자립적이고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딱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봐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사차원이거나 허당기가 있으신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되게 일단은 한편으로는 남들이 보는 시선은 되게 멋있고 커리어우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귀여운 사람,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내가 좀 돌봐줘야 되는 사람 그러면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같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약간 그것도 있어요. 너는 어차피 나 없어도 충분히 인기 많잖아.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잖아. 너는 나 없이도 이미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합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질투심? 혹은 어떤 자격지심까지 있나 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열등감이나 자격지심까지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다시 만나고 싶다. 너랑 강렬하게 연결이 되고 싶다. 이런 요구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제 회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제가 느꼈을 때. 아니면 이미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은 상태이신 분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해피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행복해 보이고 뭐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뭐 술자리도 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속은 되게 텅 비어 있어요. 속은 굉장히 공허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없으면 진짜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도 보여지고 그리워하는 카드가 계속 떠. 내가 조금만 더 잘할걸. 내가 조금만 더 막말을 하지 말걸. 내가 조금만 더 너한테 살갑게 굴걸. 이렇게 껄껄껄껄 껄무새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약간 그것도 있어요. 내가 너랑 다시 연결이 되려면 내가 조금 더 안정되게, 내가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좀 더 큰 사람으로 너한테 다가가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이 관계에서 좀 갑이 될 수 있지. 그래야지 내가 너를 이끌어 나가고 내가 너를 리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분께서는 쫀심이 진짜 센가 봐요. 자존심 빼면 시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존심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존심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은 그런 좀 이기적인 놀부 같은 마음인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현실 이러거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잖아. 우리는 딴 것보다 현실이 문제야.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뭘까요? 뭐 거리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공적인 관계이신 분들, 그래서 좀 다가가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러 명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뭐 비밀 관계라던가 제3자가 있는 관계라던가 그런 분들도 계시겠고 아무튼 현실 이러거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현실거리죠? 약간 돈을 되게 좋아하나요? 이 사람? 약간 그 커리어맨? 그 뭐라 해야 되죠? 워커홀릭인가요? 네. 아무튼 현실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고민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대요. 너를 만나고 싶기는 한데 과연 내가 너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너는 나보다 좀 잘 나가잖아. 너는 나보다 예쁘잖아. 너는 충분히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 근데 굳이 왜 나를 만나려고 해? 약간 이런 의구심까지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열등감도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속마음 카드. No one else makes me feel the way you do, but I'll take it to the grave before I tell you.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좋아해주고 이렇게까지 강렬한 감정을 느낀 건 여러분들이 진짜 처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의 첫사랑은 여러분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말하기는 죽어도 싫다. 자신의 쫀심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콩할 만한 쫀심이 있잖아요. 그 쫀심에 어긋나기가 싫다. 스크래치를 당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말하기까지 너무 힘들고 그걸 말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I have lost all control of my life. I keep messing up. 지금 이 사람 너무 힘든 사람인가 봐요. 되게 힘든 상황인가 봐요. 되게 바쁘기도 하고 뭐가 자꾸 안정이 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고 금전적으로는 뭐든 간에 여유가 없는 상태고 I have many regrets that keep me from moving forward. 자, 나는 지금 너무 많은 후회가 있어. 너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자책하는 부분들도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좀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 사람이 뭐 미안한 게 있나요? 왜 이렇게 후회가 많다고 하죠? We will be together again.
한편으로는 어떤 이상한 근자감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다시 만날 거고 우리는 어차피 사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자감이 보여져요. 뭐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매달렸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많이 잘해줬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네. I don't react when people mention you. 나는 일부러 사람들이 너를 언급할 때 뭐 관심 없는 척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가면이에요. 그냥 자존심이 상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거든요. 진짜 자존심 빼면 시체인가 봐요. You and I were too young. 우리는 너무 어렸었지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날 그때는 우리 둘 다 너무 어렸었고 혹은 우리 너무 타이밍이 서로 어긋났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늦게 만났더라면 조금만 더 뭐 안정된 상태에서 만났더라면 달라졌을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I couldn't let you get close to me. 이 사람이 약간 그 마음의 장벽이 좀 큰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게 크다? 혹은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혹은 약간 그냥 회피 기질이 좀 많은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부러 본인의 곁에 두지 않았대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은 너무 좋아할수록 다가가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할수록 오히려 끝났을 때 그 상처를 받는 게 두려워서 더 밀쳐내는 느낌도 있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더 The timing just wasn't right for us. 그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그놈의 타이밍을 자꾸 타령하고 있어요. 그때 딱 우리가 됐어야 됐는데 그때 우리는 너무 타이밍이 안 좋았어. 이렇게 타이밍 탓을 하고 있고 가끔 예전이 그리워.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모든 게 선명하게 다 기억나. 라고 말을 하거든요. 추억 회상을 하고 있죠. 혼자서.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뭐 어쩌라는 거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되게 현실적인 사람은 맞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우유부단하고 생각이 많고 망상만 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본인의 마음을 본인 스스로도 잘 몰라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어휴, 이렇게 실제로 말을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서로를 너무 지치게 하는 그런 좀 독성 있는 그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서로를 미치게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본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느낌도 보여줘.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네요. 자격지심이 좀 있나 봐요. 뭐가 이렇게 초라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좀 힘든가? 널 기다리고 있어. 네가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 좀 더 표현해줘. 뭐 얼마나 더 표현을 해주고 매달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좀 매달려주고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휴 답답하네요.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좀 헤어졌다가 붙었다가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아무튼 좀 자주 싸웠거나 갈등이 좀 잦았던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겠고 애매한 관계였거나 단기 연애였던 분들이라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았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궁합적인 부분도 한번 볼게요. 궁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일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인일 때, 뭐 애인이 아니라 친구일 때는 되게 잘 맞을 수도 있는데 막상 애인이 되면 뭔가 이 사람께서는 은근한 바람기를 보이거나 은근히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하거나 은근히 사람 답답하게 속 터지게 만드는 그런 좀 행동들을 할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약간 제가 느꼈을 때 좀 내로남불적인 끼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람을 좀 답답하게 미치게 만들 수도 있는 느낌 같아요. 네. 그래서 궁합이 여러분들이 많이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궁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엄마의 마음으로 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궁합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꼬시는 방법. 이 사람은요, 제가 느꼈을 때 생각이 되게 많고
끝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애정결핍이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되게 무서워해요. 끝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전 방식이나 뭐 익숙한 패턴 이런 거에는 안 넘어올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예상 못한 접근이 필요하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하던 스타일이나 뭐 헤어 메이크업, 뭐 톤, 분위기 이런 걸 바꾸는 게 포인트래요. 얘 달라졌네? 라는 충격을 주는 게 필요하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상상의 여지를 건드려야 하거든요. 판타지를 좀 건드려야 해요. 확실한 답을 다 주지 말고 약간의 신비감, 선택지를 남겨두는 게 필요하대요. 살짝 모호하게 던지는 말이나 해석하게 만드는 행동이 필요하대요. 나한테 더 알고 싶어지는 미스터리를 심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경계심도 있고 사람을 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게 좀 큰 사람 같기도 하고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해. 어차피 뭐 다 똑같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압박 없이 접근해야 돼요. 신뢰를 쌓으면서 되게 천천히 틈을 노려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급하게 급발진하거나 몰지 말고 쪼지도 말고 난 여기 있으니까 편할 때 와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셔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연락운이나 흐름 좀 한번 볼게요. 흐름. 뭐야. 전체적인 흐름들이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1주차, 3주차, 4주차, 뭐 5주차 다 좋거든요. 근데 막 딱 제가 느껴지는 건 딱 결정적인 한 방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한 방은 5주차 그때쯤에 좀 보여져요. 한 4주차까지는 되게 느릿느릿하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우유부단하게 보이거나 또 자기 속마음을 음흉하게 뱀처럼 숨기거나 진짜 미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이 필요해요. 계속 신뢰를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면 5주차에는 이분께서 급발진을 하면서 갑자기 고백 공격을 하게 될 것 같고 갑작스럽게 뭐 만나볼래? 다시 만나자, 사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실 것 같다 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만나게 되는 날짜, 뭐 친해지게 되는 날짜도 찝어들어 볼게요. 우선 4, 6, 그 다음에 4, 6, 0, 9 네, 이런 날짜들이 들어간 날짜에 친해지거나 만나게 되거나 연락이 오실 확률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언 카드. 일단은 조금 편안하게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너무 깊은 얘기를 한다, 뭐 신뢰를 너무 갑작스럽게 쌓는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느릿느릿하게 천천하지만 느릿느릿하게 가시는 게 필요하고, 나는 그냥 뭐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친해진다, 친구가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그냥 뭐 남사친 한 명 더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도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생명체일 뿐이다, 한 마리의 오징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2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다, 재미있었다 라고 하신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짜잔! 네, 제가 최근에 전자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네,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에서 펀딩을 할 예정인데요. 한번 관심있게 좀 바라봐 주세요. 이 책이 뭐냐면 유니버셜 웨이트를 기반으로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78장을 일일이 다 해설을 한 책이고요. 저만의 어떤 재치 있는 표현들, 재미있는 발상들 이런 걸 모두 담아서 출간한 책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 나와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바보 카드, 설명도 다 나와 있고 키워드도 나와 있고 인물 리딩,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다, 회피형의 기질도 있다, MBTI로 치면 P의 성향이다, 이렇게 좀 트렌디하고 좀 신세대 같은 말투 이런 것도 있고요. 요새 타로가요 너무 레드오션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포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표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지만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죠? 마이웨이로 쾌락을 추구한다, 4차원적인 매력이 있다.
연애에서도 금사빠의 기질이 있으며 이성을 볼 때 외모를 우선시한다. 뭐 얼빠다. 책임감 없는 애매한 관계가 이어진다. 상대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기보다는 가볍게 생각한다. 아직 연애보다는 가벼운 관계를 추구한다. 나를 육체적인 파트너 혹은 심심할 때 같이 노는 사람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다. 상대는 내가 순수하고 귀여운 사람으로 본다. 뭐 재회운도 보시면 상대는 헤어지고 나서 해방감을 느끼고 있으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 연락이 오더라도 상대가 찔러보듯이 가볍게 연락하거나 스치듯 만날 수도 있다. 그냥 요즘 양산형으로 쓰는 막 AI로 쓰는 책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좀 좋은 책입니다. 질이 낮은 책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좀 고퀄리티 제 모든 것들을 다 담은 책입니다. 뭐 금전운도 있고 학업운, 직장운, 사업운 모두 있습니다. 네, 조언운, 저자의 코멘트 다 있고요. 네, 마법사 카드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3번 분들, 네, 이분의 속마음과 어떤 상황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진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불도저처럼 굉장히 빠르게 다가왔던 느낌들도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플러팅이나 적극적인 구애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넘어왔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두 분의 관계는 마치 무슨 불꽃놀이처럼 스파크가 미친 듯이 팍팍 튀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서로 케미가 넘쳤던 것 같고요. 이분께서도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처음에만 되게 다정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다만 그 지속성이 좀 문제였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진짜 서로에게 운명적으로 끌렸었고 만남조차도 되게 운명적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었거나 아니면 뭐 연애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연애를 하게 되었다던가 아니면 연애가 할 장소가 아닌 장소, 예를 들어서 뭐 공적인 장소라던가 뭐 인터넷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보여지기는 하고요. 근데 서로에게 진짜 확실히 강렬하게 끌렸었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정복욕 이런 것 때문에 직진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사람이 약간 좀 욕구? 욕망? 성욕? 이런 게 좀 많은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킨십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티키타카가 어마어마했다. 되게 티키타카가 잘 됐고 완벽히 내 이상형에 맞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점차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열게 되면서 되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뭐 힘든 얘기들, 고민들 이런 걸 서로 되게 잘 들어줬다던가 서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힘이 되어줬다던가 그랬던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떤 감정적인 교류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뭔가 약간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불꽃이 팍팍 튀겼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안정기에 와있다? 약간 조금 멀어졌나 싶기도 하고 멀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예전만큼의 그 사람의 열정이 안 보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이 사람 뭔가 나한테 식었나 마음이 없나? 아니면 왜 이렇게 뭐 밀당을 하지? 기싸움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두 분의 어떤 사항적인 문제, 뭐 거리적인 문제들, 물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멀어졌을 가능성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특히 뭐 이분 쪽에서도 어떤 부담감, 책임감, 압박감 이런 게 크게 느껴진다고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너무 바쁜 사항적인 문제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관계가 단순히 뭐 즐겁고 가벼운 게 아니라 뭔가 무겁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 느낌? 이런 걸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분 입장에서는 이 관계 너무 좋고 너 너무 따뜻하고 헌신적이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내가 과연 너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너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양면성도 보여지거든요.
편안하지만 무겁다. 약간 너가 너무 좋고 순수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책임감이 너무 크게 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런 것도 보여지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랑 완성을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진짜 진지하게 결혼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뭔가 항상 제가 느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절대 먼저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다소 약간 좀 무뚝뚝한 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항상 뭔가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를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avoidance라는 카드가 떠서 약간의 좀 회피적인 기질, 회피형적인 기질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항상 숨어 들어가고 있죠. 뭔가 싸우거나 그럴 때면 자기의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뭔가 솔직하게 다 말을 하거나 털어놓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이미 선을 그었거나 거절을 했거나 뭐 되게 단호하게 돌아섰을지라도 그리워하지만 절대 그거를 먼저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인기가 많은 사람 같기도 하고요. 은근히 좀 뭐 매니아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좀 비대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과연 너가 변할까? 너가 과연 내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약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살짝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뭐 천방지축하거나 아니면 이리저리 좀 날뛰거나 좀 너무 사차원적이거나, 아무튼 여러분들을 조금 더 멋있는 존재? 대단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좀 확연하게 확실하게 통제할 수는 없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두 분 다 성격이 조금 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고집이 장난 아니라던가, 아니면 두 분 다 자기 주장이 되게 센 사람이라던가, 자신만의 자존감, 이게 되게 센 사람들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맞춰줬었고, 나름대로 이 사람한테 굽혀 들어갔던 부분들, 이 사람의 요구에 다 순응을 해줬던 부분들, 이런 게 있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보여지거든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신뢰를 깨트릴 만한 사건들이 서로에게 있었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람 또한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렇게 좀 반복되는 상황들, 이렇게 갈등의 카드들이 두 개나 뜨거든요. 그래서 좀 갈등이 좀 잦았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아니면 헤어졌다가 붙었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좀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서로 좀 엇갈렸다가 붙었다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반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 알았는데 그때는 또 잘 안 됐다가 다시 몇 년 후에 연결이 됐다던가, 그런 식으로 운명의 장난 같은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사람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너랑 오래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진지하게 너랑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모든 험난한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너의 품으로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랑 진짜 진지하게 오래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나 봐요. 그러면서 약간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요.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연락하나 보자,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나 보자, 이러면서 자꾸만 무슨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갑이 되냐, 누가 더 을이 되냐, 이거에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해요. 아직도 좋아하는 감정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쫀심이 더 중요한 사람 같기도 해요. 본인의 이 조그만한 쫀심, 그거를 지키는 게 죽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랑 진짜 안정된 관계를 가고 싶어. 다시 만난다면 진짜 결혼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뭐 상견례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너랑 뭔가 완벽하게 책임감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까? 아, 우리의 다른 이렇게 너무 정반대의 성향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렇게 너무 다른 가치관 차이, 표현 차이, 갈등 해결 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벌써부터 뭔가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생각이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망상을 하는지 진짜 생각이 정말 많거든요. 미쳤어요, 이 사람.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자꾸 추억을 회상하는 느낌들도 보여져요. 너랑 그때는 그래도 참 좋았었지. 너랑 그래도 티키타카 하나는 정말 잘 됐었는데, 너는 그래도 참 순수하고 아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너처럼 나를 순수하게 조건 없이 내 조건 같은 거 하나도 안 따지고 뭐 그냥 나를 순수하게 바라봐주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너가 진짜 내 첫사랑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보여지고. 근데 굉장히 저는 이 사람이 느린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수동적인 사람 같거든요. 약간 좀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 생각이 너무 많은 데에 비해서 항상 행동력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항상 뭔가 간을 보는 느낌? 비유하자면 약간 돌다리도 100번 두드리고 건너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돌다리도 한 500번 정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느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너무 느려요. 무슨 뭐 거북이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 나무늘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은 좀 가만히 있고 싶어. 지금은 그냥 내 자기계발이나 하고 그냥 좀 쉬고 싶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피곤해. 이러면서 계속 자기 방에 처박혀서 질질 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표현해주기를, 먼저 다가와주기를 기다리는 느낌? 왜 이렇게 수동적인 회피형 느낌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불안해 죽겠어. 근데 내가 이랬다가 타이밍을 영영 놓쳐버리면 어떡해? 내가 이랬다가 진짜 너랑 평생 못 만나면 어떡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 아닐까? 내가 그때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조금 이러면서 자꾸 자책 중이다? 뭔가 미안한 부분이 있나 싶기도 해요. 후회를 하고 있어요. 자책이란 키워드가 왜 뜨지? 그러면서 약간 좀 본인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살짝 여러분들 위에 서고 싶다? 여러분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들보다 갑이 되고 싶은 마음들?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좀 갑질을 하고 싶은 마음들도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도 보여지고, 자기가 갑이 아니면 이 관계는 지속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미 너무 이 사람도 자기도 좀 지쳤다고 하거든요. 나도 나름대로 내 딴에서는 꽤 많이 노력을 했어. 나도 내 딴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걸 알아주지 않은 건 너야 라고 생각하는 약간은 좀 내로남불적인 미친 발상들이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나도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보여지고.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중간에 낑긴 게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뭐 제3자라던가 아니면 제3의 문제들, 뭐 어떤 불가피한 상황들, 이런 게 보여지기도 해요. 어쩌면 두 분께서 뭔가 합의되지 않은 어떤 한 부분들, 어떤 한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게 껴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합의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고. 왜 이렇게 결혼에 관련된 카드가 많이 뜨죠? 그래서 진짜 결혼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다시 만난다면 진짜 안정된 관계로, 진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관계로 가고 싶다. 그게 아니면 차라리 그냥 만나지 않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결심을 하는 느낌?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따뜻한 사람으로 바라봐요. 아마 여기 중에 많은 분들은 약간 좀 모성애나 부성애로 연애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좀 아낌없이 퍼졌거나 좀 많이 헌신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이분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뭐 되게 여러분들을 따뜻한 사람이라고 바라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당연시했던 느낌도 보여져요. 호의가 약간 권리인 줄 알았던 그런 느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뭔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요. 뇌에 힘을 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감정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불타고 있고 끌리는 것도 확실하지만 근데 이렇게 감정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 참아야지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뇌에 힘을 주고 있는 느낌들, 뇌 주름이 막 자글자글 잡히고 있어요, 이 사람. 근데 내가 너한테 너무 얍삽하게 굴었었지. 내가 너한테 너무 찌질이처럼 굴었었지. 내가 너한테 너무 회피형처럼 굴었었지. 내가 너한테 너무 애견남처럼 굴었었지. 내가 너한테 너무 뭐 수동적이게 쓰레기처럼 굴었었지. 내가 너한테 너무 신뢰를 주지 못했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보여지고 근데 자기도 반성을 좀 하고 있나 봐. 아니야, 이 사람 반성 안 한다. 반성을 조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바로 다음 카드에서 근데 나도 지쳤어. 나도 할 만큼 했고 나도 나름대로 배신감을 느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배신감을 느낀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게 보여지기도 하고 너도 그때 좀 날카롭게 얘기했잖아. 너도 나름대로 그때 날카롭게 좀 행동을 했잖아. 이러는 척 약간 좀 책임감을 여러분들한테 전가하는 느낌도 있고 우리 진짜 뭐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 이 정도면 진짜 서로 할 만큼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포기는 못해. 미치겠네. 이 사람 왜 이럴까요?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우리 서로 갈 길 가자. 서로 너무 지치게 하는 관계잖아 라고 하면서 또 포기는 못해. 또 포기는 못하고 와 미치겠다. 너가 다가와. 너가 다가오면 내가 받아줄게. 너가 나한테 질질 짜고 매달리는 걸 보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 모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면 내가 알아서 찾아올 테니까 그때 동안 지고지순하게 기다려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좀 이기적인 마음들도 보여지거든요. 아휴 잠깐만요. 이번에 속마음 카드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어딜 가도 네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이 난대요. 어쩌니. 참 자업자득이죠.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점이 참 많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뭘 잘못했나요? 이 사람 뭘 죄책감이 있나? 진짜 뭐 환생을 했나요? 왜 이러죠?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알려주세요. 왜 이랬나?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꼈어.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귀여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귀엽고 순수하고 맑은 사람, 해맑은 사람, 뭔가 좀 태양 같은 사람, 본인의 팍팍하던 인생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주던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 난 너에게 참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쩌면 이런 말을 실제로 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방어 기제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자기의 형편에서는, 지금 자기의 상황에서는 뭔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나 봐요. 자격지심? 이런 것도 보여지고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자신감 가져도 돼. 너 자신을 사랑하길 바랄게. 약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선민의식 같은 느낌들이 보이지?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기가 초라하다 하죠? 상황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사람? 가정 문제가 있나? 네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왜 억울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자기가 좀 오해를 받은 부분들?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해. 사랑한대요. 아휴.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후회해. 마음과 반대로 행동했어. 뭐 이 사람이 뭔가 끝부분에 좀 급발진을 한 게 있나요? 이 사람이 좀 갑작스럽게 선을 그은 게 있나요? 갑작스럽게 뭐 거절을 한 게 있나요? 뭐 욱한 행동들, 급발진을 했던 행동들, 과격한 싸움들, 심하게 다퉜던 부분들,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사귀셨던 분들이라면, 뭐 썸이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게 거의 있을 리가 없으니까.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게 너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결국에는 여러분들밖에 없다고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꼬시는 법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단호해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단호한 커리어 우먼 같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데요. 오히려 너무 질질 짜거나 붙잡거나 그러면 안 되고, 너무 쉽게 다가가면 안 되고, 그냥 여우처럼 행동을 하셔야 돼요. 곰처럼, 지금 이렇게 곰처럼 있으시면 안 되거든요. 여우처럼 관심 없는 척, 도도한 척, 센 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그걸 봤으니 연락운 흐름이나 볼게요. 흐름. 여러분들 나쁘지는 않거든요. 한 3주차. 근데 한 3주차쯤에 두 분이서 발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시 연락이 오거나 이분께서 좀 용서를 구하는 절절한 멘트들, 절절한 메시지, 이런 걸 보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3주차쯤에 제 회의 카드가 뜨기는 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그 이후의 흐름은 좀 나중에 봐주시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뭔가 좀 다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빡치게 해서 서로 좀 타이밍이 어긋나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만나게 되는 날짜는요. 5, 4, 그 다음에 8, 1.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슬퍼하지 말라, 이런 카드가 떠요. 지나치게 미련을 갖지 말고 후회를 하지 말라, 이렇게 카드를 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했고 뭐 매달릴 만큼 많이 매달려 봤을 수도 있겠고요. 이미 할 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운명에 맡겨라 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겹지인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겹지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과 이어달라라고 부탁을 해보거나 뭐 그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연하게 뭐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갖거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인생에 활력이 되셨다, 재미있었다 라고 하신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상담 원하신다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한 뉴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갈고 닦고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짜잔! 이 실버타로 레시피입니다. 뭐 레시피라고 해서 요리 비법 이런 건 아니고요. 타로 관련된 카드거든요. 카드가 아니라 타로 관련된 전자책이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 78장을 기반한 해설서예요. 근데 그냥 뭐 영혼 없는 해설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손수 몇 개월 걸쳐서 제작한 그런 전자책이고요. 보이시죠? 이 타로의 사원소 이렇게 다 있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목차, 그래서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 다 있고, 바보 카드도 있고, 제가 마법사 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키워드도 다 있고, 긍정, 부정 이렇게 다 있고요. 인물 리딩이 좀 특이해요. 제 리딩들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좀 차별점이 있잖아요. 그런 차별점 있는 리딩, 머리에 콕콕 박히고 이런 직설적인 리딩들, 이런 좀 트렌디한 리딩을 어떻게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법들을 제가 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인물 리딩. 그래서 마법사 카드예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센스가 있다. 인플루언서거나 SNS를 자주 하며 허세가 있는 사람이다.
술자리와 술을 좋아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말빨이 좋다. 소위 말해 선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성 친구가 많거나 이성관계가 복잡할 가능성도 있다. 허풍을 자주 떨며 거짓말을 잘할 수도 있다. 외향형으로 리더 역할을 하거나 모임에서도 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외모는 잘생기거나 예쁘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연애운도 다 있고 어장 관리를 하거나 나를 가벼운 잠자리 상대로 생각할 수 있다. 외모를 많이 보며 소위 말해 얼빠다. 재회운도 있고요. 재회운이 들어와 있으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닐 확률도 높다. 상대방은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며 동등한 관계보다는 갑과 을이 명확한 관계를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쏙쏙 꽂히는, 여러분들도 좀 차별화가 필요해요. 타로는 어마어마한 진짜 레드오션입니다. 지금 당장 타로라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유튜브 아니라도 카톡에 쳐보세요. 진짜 몇천 개, 몇만 개가 나옵니다. 그런 뻔한 리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직설적이고 재밌고 머리에 팍팍 꽂히는 리딩을 하실 건가요? 자, 재회운도 있고 학업 직장 사업운도 있고 금전운도 있고 조언도 있고 저자의 코멘트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연애 전문 타로 유튜버라고 해서 다른 걸 다 빼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인물 리딩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거 곧 한 9월 1일인가 8월 31일쯤에 텀블벅에서 그 사전 알림 해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9월 중순쯤에 펀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 커뮤니티랑 댓글로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앱을 다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많이 관심 부탁드릴게요.